이거 켜줘. 여보가 보내준 거 있어? 안대리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장혜진 작가님도 들어오시고 지금 소리 괜찮은지만 네 확인하고 시작할까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면 네, 네, 괜찮아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예. 11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원래는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이 책이 이제 새로 발간일이어서 이거를 기념을 하고 가면 좋겠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장혜인 작가님이 직접 나오시길 처음에는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근데 이 책이 저희한테도 의미 있는 책이고 작가님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의미 있는 책이어서 그래 우리끼리라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작가님하고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게 또 좋겠다 해가지고요. 좀 오늘 이제 부랴부랴 오늘 광고하고 지금 이제 참석을 요청을 드렸는데 또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급하게 네. 좀 진행이 된 것이 있는데 오늘 이제 책구름 그 2023년도의 첫 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늘이 바로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 2월 20일이 바로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장혜진 작가님의 에세이고 그 책구름에서 이제 사랑 시리즈 5번째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발간일이라서 이렇게 밤에 좀 소곤소곤 생일 축하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지금 예약 판매 중이어서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오늘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제 오늘 지금 대형 서점에는 초도 입고들이 지금 그 다 된 상태라 아마 내일부터는 보통 이제 좀 받아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스24에서 에세이 분야 지금 91위입니다. 벌써 시작부터 네. 그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예. 맞아요. 이태리, 사실 오늘 이태리 부분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와주신 분들이 아마 네. 제일 처음 이제 맞아요. 구매할 네. 수 있다라는 안내가 갔을 때 바로 와주신 분들이 아닐까 싶고 이제 오늘은 아까 뭐 정태준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혜진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야기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예, 오늘은 그냥 저희가 만든 사람과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독자로서 지금 장혜진 작가님도 댓글로 같이 해주고 계세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 책의 뭐 핵심 키워드를 먼저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편집장님께서. 네. 지금 네. 사실 띠지는 이제 가장 그 좀 독자들 눈에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만든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는 건데 전 좀 이번에 좀 직접적으로 좀 담았어요. 띠지에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작가님의 계기랄까요? 이제 그런 걸 좀 담게 되었는데 좀 띠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려 보면 사랑이 행복이 무언지 모르고 자랐다. 폭행당하고 낙태하고 이혼하고 암에 걸렸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돌아보면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작가님이 이제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본인이 이제 과거에 이제 겪어왔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면서 그것이 본인과 같은 그 아픔을 가진 그리고 현재 좀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신 마음으로 이제 쓰신 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전면에 실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그 책을 파는 입장이 되면 이제 책이 뭐 만들 때도 그렇지만 이제 실제 그 판매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키워드들을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뭐 이제 키워드로 잡은 그 용어들을 한번 좀 이렇게 보면 뭐 성폭력, 뭐 가정폭력, 뭐 낙태, 이혼, 또 싱글맘, 그리고 암투병, 뭐 유방암, 갑상선암, 치유, 글쓰기, 그리고 엄마, 또 여성의 글쓰기로 이루어지는 그런 좀 키워드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키워드가 좀 힘든 네, 거고 네. 진짜 내용 자체도 처음 시작이 좀 힘든 내용이어서 그냥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걸 처음 책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어떤 문장 아니면 어떤 감정 그런 게 뭐였냐면 결국 이제 힘들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 읽는 사람도 참 힘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둠이 깊어서 등불도 찬란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듦이 깊고 깊어서 결국 작은 희망도 굉장히 빛났던 어떤 그렇게 느껴졌고 저한테는 그래서 매우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예. 그러면 근데 현재 작가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건가요? 네, 네. 예. 뭐 TG에서 처음에 밝혔지만 이제 암을 이제 2번 겪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유방암 그 수술을 하시고 지금 거의 이제 완치에 다가가는 무렵인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연말에 책 작업을 하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갑상선암이 다시 발견이 되었고 지금 지난달 말일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이제 수술은 잘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호르몬제 드시고 또 요오드 그런 관련된 치료들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책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어쩌면 독자들을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사실 작가님이실 거거든요.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늘 기쁨이고 설렘인데 지금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나마 일단 오늘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작가님 빨리 완쾌하셨으면 네, 네.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을 뵌 적이 없어서 책을 읽고 나서 너무 팬심이 발동해가지고 뵙고 싶은데 최대한 빨리 뵙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건강하게 좀 작가님 뵀으면 하는 기회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작가님을 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장님께서 처음 작가님을 네, 네. 회복. 회복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작가님께서 처음 어떻게 작가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때 어떤 첫인상 네, 뭐 네.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원고에 대한 첫인상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네. 오늘 또 듣고 계신 분들 중에나 그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글비백옷에서 그 책 쓰기 강연을 하다 보면 그 투고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를 많이 좀 해주시는데 네. 우리 장혜진 작가님도 책구름에 투고를 해주셔서 연결이 된 어떤 그런 작가님이시고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날짜를 좀 적어봤는데 2021년 10월에 한번 투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제목이 뭐였냐면 흐르는 대로 두어도 완벽한 인생이다. 근데 거기에 그 본인이 이제 어떻게 그 구분을 하셨었냐면 이게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좀 내 삶을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자기계발서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온 이 책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와 사실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원고를 검토하던 이제 편집장으로서는 그 조금 자기계발서라는 어떤 그 형식 혹은 그 어떤 풀어내는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그 당시에는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흘러갔는데
그 뒤로 한 7개월 뒤에 작가님이 다시 또 투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그 형식은 자기개발 서적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육아 에세이로 조금 집중을 하셔서 그 제안서를 보내와 주셨었는데 그 뭐랄까요? 제가 가장 그 아까 질문 중에 어떤 그 첫인상이었냐,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 사실 그 처음에 투고를 했다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던 출판사에 다시 투고를 하기란 또 저는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작가님께서 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책구름에서 저랑 그 책구름에서 어떻게 본인과 이렇게 맞춰갈 수 있을까. 그게 그 두 번째 원고 제안서와 그 기획서에서 굉장히 그게 잘 돋보였는데요. 그러니까 뭐 책구름 독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책구름에서는 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사랑 시리즈라는 것을 이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개발서보다는 어떤 에세이 위주의 어떤 책들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그거에 맞춰서 좀 그 변화를 주신 거죠. 본인의 원고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 또 인상 깊었던 건 제목이었습니다. 사랑 시리즈를 내면서 그 제목, 뭐 모든 책이 사실 그렇지만 그 제목을 그 지을 때 그 좀 감각적으로 짓고 싶은 어떤 늘 마음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가져오신 제목이 사실 이 제목이에요.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이제 제가 그 이제 최종으로 했던 제목이고, 그 단어 하나만 제가 바꿨습니다. 작가님이 처음에서 가져오셨던 제목은 사랑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였어요. 하루도 사랑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원고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그 작가님이 그 자기 삶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투고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더 드려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결국 글인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출판사와 가장 잘 맞는 결이라는 것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제목에 대한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는 그 다시 한번 제 투고를 해주셨던 그 부분을 책구름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던 부분이 참 좋았고, 특히 글이 작가님의 글은 아마 독자님들도 이제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에세이지만 사실 되게 소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읽으면서부터. 워낙 그 내용 자체가 그 겪기가 한 사람이 이걸 다 겪었다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술했던 그 작가님의 그 시선의 이동이라든지 그 시점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풀어내간 작가님의 방식이 굉장히 소설적이어서 그 자체가 참 인상 깊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었죠. 네. 저는 한 명의 독자로서 이제 어떤 감상이라고 하면 그 글에서 소설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거를 한번 처음에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책을 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어떤 그런 흡입력이 강한 그런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뭐 원고 투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이건 좀 약간 번외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출판사는 계속 투고된 원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분이 이제 또 투고하신 분께서 다르게 보내오신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뭐 출판사에 보내던지 그런 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출판사, 그리고 뭐 편집자에게 맞게끔 이렇게 어떤 글이 나오면 서로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편집 과정에서는 뭐 좀 상당히 또 이게 긴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어느 정도 걸렸죠, 편집하는데? 편집은 그 빠르게 진행된 편입니다, 대표님. 그러냐요? 지금 첫 투고를 하셨던 게 이제 2021년 가을이었고요. 네. 계약을 한 시점은 이제 2022년 그 여름 시점이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 편이죠. 근데 그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워낙 그 전체 원고를 다 쓰신 상태에서 투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되게 작가님이랑은 딱 2번 배웠어요. 계약하는 날, 그리고
그 디자인교가 들어가기 전에 그 최종교가 나왔을 때 그렇게 봤는데 그동안 그 처음에 초고를 보내주셨던 이후로 이제 디자인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총 3번의 그 원고 수정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참 그 모든 작가님들이 사실 그 글을 대하시는 마음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장혜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만남이 짧으면서도 결국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뵌 건 2번이지만 그 평소에도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수정교에 대한 의견을 보내드리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럼 작가님이 그러시는 거죠. 아, 편집장님 알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옵니다. 네. 감 잡았어요. 네. 네, 딱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제 충분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작가님께서 또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아, 편집장님 쓰다 보니까 그때 그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정확히 더 온다. 그럼 이제 저는 정말 감 잡으시고 쓰시고 계시구나. 근데 이게 그러면 네. 잠깐 네.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거를 편집장님이 편집점을 잘 잡아주신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께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신 건가요? 저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처음부터 그 말씀하시고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게 굉장히 분명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점에 대한 문제, 시제에 네.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과 네, 그런 톤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렸었고 작가님이 늘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냥 언제든 다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제 늘 어떤 수정에 대해서 참 그 적극적이면서도 그 수용적인 태도를 늘 보여주셨고 그래서기도 하겠지만 이게 작업이 저나 작가님이랑 굉장히 몰두해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많이 힘을 내셨기 때문에 네, 뭐 맞아요. 됐던 거 맞습니다. 같아요. 네, 편집자의 뭐 능력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한번 좀 까고 싶어서 제가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나요? 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네. 마케터 그 안드리님이 말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네. 별명 아닌 별명이 있어요. 저희가 짱혜진 작가님이라고. 네. 근데 장혜진 작가님 우리가 이 에피소드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장혜진 작가님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짱혜진 너 글 정말 짱 잘 썼잖아. 그래서 맞다. 짱혜진 작가님이다. 짱이시죠. 네. 저희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편집점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 흐름이 자꾸 이제 뭐 너무 좋게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속에 잠깐 장혜진 네. 작가님께서 네. 편집자님이 끌어주셨어요. 마치 제 속을 보고 계신 것처럼요. 네, 그렇게 해주셨네요. 참 마음씨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맞습니다. 네, 아름답게 늘 저를 이제 언젠가 이제 네. 글비백옷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그 편집자는 결국 작가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서로 맞아요. 오고 가는 그건 속에서 그렇구나. 이게 나오는 거지만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작가와 네. 편집장의 합이 잘 맞아서 우리 작가님, 훌륭한 작품이 박나경 나왔겠죠. 작가님도 지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예. 그 상호작용이 당연한 거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수동적일 수가 있어요. 편집자의 입장은. 네, 작가님이 또 끌어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거에 그렇죠. 맞춰서 또 갈 수 있는 그 여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작가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를 끌어주셨던 네. 부분이 많고 네. 네. 이제 제가 네. 그 책을 작가님을 생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책이 있다. 이제 아까 대표랑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물론 이제 작업 과정 중에 그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작가님을 워낙 딱 2번밖에 안 배워가지고 그 날들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기도 해요. 처음에 이제 여름에 그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작가님한테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뭐 굉장히 그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좋아하시는 책이잖아요. 네, 저도 뭐 틈틈이 그냥 그 넘겨보면서 즐기는 책인데 이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요. 무엇을 써볼까 그 생각할 때가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정말 즐겁다. 이 소설을 쓴다라는 일은 너무나 즐거워서 사실 고통스럽다면 그렇게 쓰는 어떤 그 소설 쓰는 의미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쓰기의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제가 작가님의
초고를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한 어떤 그런 즐거움을 베이스로 글을 쓰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 소설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석원 작가의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라는 책을 그 이석원 작가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소설적 기법에 대한 그 저의 인상 때문이에요. 그 언제 들어도 좋은 말 같은 경우는 에세이지만 상당히 소설적으로 읽히거든요. 사실 이 책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며칠 전에 또 신작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나온 책이라고 해서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편집자로서 책을 읽다 보면 이분은 소설을 쓰시겠다. 언젠가 소설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이 그냥 올 때가 있는데, 장혜진 작가님의 글도 저한테는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의뢰껏 제가 그러듯이 네. 이석원 작가의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저랑 같이 이석원 작가 강연도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이제 오프라인 강연은 아니고 그 온라인으로. 마음산책에서 네, 그 지난 여름에 했던 강연을 네. 작가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들을 건데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해서 이석원 작가 강연도 같이 듣기도 했었고요. 네. 어떠셨어요? 이성원 작가의 강연은? 그 여름 강연이 참 좋았는데 저야 뭐 이석원 작가 책을 워낙 많이 봤던 입장에서 네. 팬심에서 보기도 했고 뭐 그렇지만 이제 저쪽도 조금 궁금했죠. 작가님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작가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쓰는 그 당시 창작자로서의 어떤 태도라던가 네. 그런 팁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전해주는 자리였었는데,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제가 디자인교 작업 중에 읽었던 그 마크 헤이머의 두더지 잡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저희 아름다운 수집일기 이화정 작가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신 책인데, 그 시기에 읽어서 더 이제 남다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를 좀 읽어드려 보면, 고지서 요금을 내고 창의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정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두더지를 잡고 그 정원사 일을 하는 그 작가가 본인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인데, 그 고지서와 창의적인 삶을 유지한다라는 게 저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혹은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글을 쓰고 책을 만든다는 일은 어쩌면 그 작가가 말한 이 문장 안에 우리 삶이 좀 녹아져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대개는 좀 고통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 무언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날들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이 두더지 잡기라는 책의 그 저자는 굉장히 의연하면서도 담대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읽은 그 당시 읽고 있었던 이제 장혜진 작가님의 원고도 저에게 그런 비슷한 인상을 주어서 네, 그 작가님을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책 중에 또 한 권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좀 바꿔서 제가 네. 이제 편집자로서의 어떤 좀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첫 독자로서, 이제 편집자가 아니라 첫 독자로서 어떤 대표님의 그 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언뜻 말씀을 주셨어요. 어둠이 깊어, 그다음 어둠이 깊어 등불도 찬란하다. 등불도 찬란하다. 네.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읽고 나서 한 문장의 카피를 한번 줘봐라. 궁금하다. 그랬더니 어둠이 깊어 등불도 찬란하다. 이제 이런 문장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느낌과 더불어서 네, 그 작가님의 첫 책을 읽었을 때의 느낌을 좀 가감 없이 네. 한번 그 독자님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드릴 말씀, 그러니까 이제 감정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좀 서툴러서 이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었던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디자인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인쇄소에 넘어갈 파일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편집장도 있었고, 책임 편집자가 보고 있었고, 계속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가님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컨펌이 되고, 그래서 그 파일을 인쇄소에 갈 파일을 제가 받아서
보는데 이제 그때 그게 어느 날이었냐면 거칠구 작가님께서 그 김포에서 그 탁피스의 여행수다라는 그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그거를 찍으시는 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김포를 올라가면서 그걸 읽고 있었고 그래서 김포 서울에서 그 당산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김포로 가는 버스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버스에서 타면서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 실수였죠. 제가 미리 이제 이거 좀 약간 좀 힌트를 드리면 이 책을 읽으실 때 공공장소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읽으시면 위험한 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굉장히 위험했는데 저는 모르고 책 내용 진짜 전혀 몰랐었고요. 그리고 그냥 온전히 이제 그냥 모르고 보는데 버스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열이 받아요. 처음에는 이제 진짜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지경입니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버스에서 그렇게 다행히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버스에. 그런데 옆에 이제 아주머니께서 타고 계셨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타고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정말 화가 나서 눈물이 났던 책이었고 그렇게 이제 그 앞부분에서는 어떤 그 극심한 고통과 정말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떤 이게 한 개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자체가 너무 믿어지지가 않으면서 이게 소설이라고 해도 너무 그 주인공이 너무 힘들 것 같은 진짜 너무 동정의 눈길을 보낼 것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실화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었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희망과 사랑과 어떤 작가님께서 겪었던 그 뭐라고 하냐 풀어지는 그런 어둠들이 풀어지는 어떤 그 과정에서 훨씬 벅차오른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소설적으로 딱 그 그려지게 잘 쓰셔서 그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됐었고 그래서 재밌게 잘 읽었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첫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네. 강렬했던 저도 어떤 사실 이게 어떤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은 것 때문만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엔 글의 힘일 텐데 작가님께서 그거를 제가 뭐 출판사 서평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내가 겪었던 어떤 그런 일들을 그냥 뭐 이렇게 감정 해소하듯이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잘 소설적으로 네, 마치 어떤 그 제3의 어떤 그 화자를 두고 그 행동하는 주인공을 두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었고 우리는 흡입력 있게 빨려들죠. 네. 빨려들어서 읽으면서 저자가 기술하지 않았던 저자가 느꼈을 감정에 굉장히 네, 깊숙하게 동요가 되었고 네. 네. 그래서 그 회원의 과정이라는 네, 자체도 네, 네. 정말 크게 다가오죠. 그리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간혹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 삶은 괜찮지. 그냥 소위 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살아야지. 근데 사실 그런 책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아닙니다. 무슨 그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뭐 상쇄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장혜진 작가님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렇게도 겪었어도 내 안에 무엇이 있었더라. 그 안에 있었더라. 그게 바로 사랑이었더라. 네. 그 감동을 좀 우리 독자님들께서 잘 와닿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책입니다. 네. 그 독자님들 그러니까 읽어보신 이제 소감으로 어떤 분들께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직접적으로 떠오르던 어떤 독자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우신 분들 이제 솔직히 이제 저는 잘 직접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세계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최근에 이 정부에서는 이 자살률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하면서 저희가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어떤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뭐 이렇게 어떤 비교를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느낌으로 다가가는 어떤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별개긴 한데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자살률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걸 낮추기 위한 그런 거에 거기에 핵심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 원인도 사람이지만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결국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그런 게 이 책에 지금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어떤 힘들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께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또 혹시 아니면 편집장님께서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1차적으로는 작가님과 비슷한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 책 그 하루도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가 참 네. 귀중한 책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드러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네, 하셨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그 발가벗기듯 썼다. 이건 작가님의 표현이거든요. 발가벗기듯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도 읽었어요. 그게 쉽지 예, 않잖아요. 예, 사실 정말요. 그러니까 예.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저희도 조금씩 여기 편집장님께서도 글을 쓰시고 저도 이제 글을 뭐 편집. 내보지는 않았지만 써봤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일을 솔직하게 말은 그게 정말 쉬운데 꼭 부딪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특히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라던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작가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써주셔서 저희는 글을 읽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하는 편집자 그리고 출판사 대표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이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네. 저는 당장 네. 좀 그런 그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사실 낙태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성폭력의 그게 아니더라도 네네. 그 사실 여성에게는 굉장히 네, 그 그렇죠.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또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드러내기 그래서 어렵죠. 예. 그래서 혼자만 안고 있는 이야기.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가정 폭력의 경험자였거나 네. 네. 아니면 본인이 또 어떤 그런 현재까지도 좀 그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있다거나 암도 뭐 너무 많으시죠 최근에. 네, 암을 겪고 있는 네. 어떤 그 투병의 과정을 겪고 계신 맞습니다. 분들도 참 많고 어떤 이런 일련에 어떻게 보면 늘 주변에 있지만 저희가 드러나진 않지만 늘 뭐 어떤 생로병사의 한 과정으로 혹은 관계 속에서 그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러나 묻히기 쉬웠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자체가 네. 비슷한 그 일을 겪었거나 네. 겪으시는 분들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고, 네,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가님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해서 작가님이 발견한 그 사랑은 결국 거기 있던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육아 에세이 어떤 육아서적의 어떤 자기개발형으로 제안을 주셨던 것도 그 하늘이라는 그 작가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나를 살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으로 담겨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 원고를 이제 그 책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한 존재도 있지만 작가님의 글 속에선 여러 존재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딸뿐만이 아니라 네. 작가님이 이 어떤 삶을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 본인이 발견했던 네. 나에게 힘을 주었던 존재들. 네. 그리고 작가님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돌아보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그땐 몰랐지만 돌아보니 거기에 그 사랑이 있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날들을 계속 겪으셨던 네. 게 전체 한 권으로 묶이는 과정 속에서 아까 육아기로만 조금 한정되기는 저는 좀 아쉬워서 이렇게 좀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성격을 좀 바꿨던 그런 면이 또 있어요.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책 제작 과정 비하인드를 듣는 것도 참 재밌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좀 밤이고 밤이 깊고 해서 네, 네. 이제 시간을 조금 이제 짧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그 중에 한번 네. 보겠고요. 마음 나누님 네, 네. 책 주문했는데 기다리시네요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댓글들 달아주신 예.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지금 함께 해주신 분들 아유 늦은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다 이게 저희도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한 거라서. 장혜진 작가님과 예. 그 책구름의 올해 첫 책을 또 이렇게 또 사랑 시리즈 5번째 책 그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네 맞아요 네. 박나경 작가님 미국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라도 저희끼리 좀 축하하고 그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네. 좀 그러고 싶었고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네, 이제 네. 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많은 분들께는 이제 좋아해 주시고 또 저희 작가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시는 이제 독자분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 그리고 뭐 많이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구름 출판사 잘 됐으면 좋겠고 작가님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도 간혹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책을 사주시는 거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건 금전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심적으로 책을 사주십시오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저희를 도와드리고 싶으시면 RT 있잖아요, RT. 그거 공유. 제가 RT에서 갑자기 목이 메었네요. 너무 감정이 목이 메었는데 아무튼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저희 하는 활동들을 그리고 책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그게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편집장님 제가 읽기가 싫은데 특히 편집장님 매력 있어요 하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지금 체리나 감사합니다. 작가님 자주 이야기 들어오셨어요. 나눌게요. 예. 네, 지금 체리나 작가님 이제 저희 책구름이랑 이제 작업을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가님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여름부터 저희랑 책 작업을 지금 들어가실 분인데 체리나 작가님도 오신 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리날 그 인쇄소에서 이제 책을 감리하는 날 작가님을 만나는데 최래 작가님도 이제 워낙 이런 쪽에 또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 그럼요. 예, 네, 이 책을 감리하는 날 감사합니다. 최리나 작가님을 예. 이제 광화문에서 만났는데 네. 최근이죠. 네. 오후에 만나자고 했더니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광화문에 계속 앉아 계셨다가 이제 오후에 만나는데 이제 그 작가님 자체가 이제 이런 관련 그 부모 교육이라던가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저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둘 다 이렇게 막 눈물을 막 흘렸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도움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응원을 또 보내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응원 속에 탄생한 책이고 장혜진 작가님의 어떤 그런 그 전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독자분들을 아주 뜨겁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각자 좀 그 꼽은 어떤 대목이나 문장을 좀 이렇게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표님 먼저 해보시겠어요? 뭐 어떤? 저는 약간 좀 조금 유머러스하게 하고 싶었고 그냥 짧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저는 이 장면에서 또 눈물을 막 흘려가지고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고 어느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만 그 글만 얘기하면 여기에요. 여기. 하면 짧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대목만 읽어주세요. 딱 그 핵심만 제가
이 문장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다. 이거죠. 이렇게 알고, 그러셨나요? 네, 네. 약간 감정을 한번 실어볼게요. 이거 너무 네. 웃기게 나올 것 같은데.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날 그렇게 살게 했어? 너무 감정이 안 실어졌는데. 아무튼, 이게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약간, 좀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이고, 책을 이제 다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나오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네, 또 좀 감정이 벅차 올라가지고 그랬었고, 본인이 유머를 원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날 밤에 아마 제가 새벽에 뭐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안방에 불안하네요. 네. 안방에 뭐가 이렇게 팬티 속옷은 아닌데 뭔가가 이렇게 그 여러 장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랬더니 손수건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구름 작가님들이 워낙 또 눈물도 많으시고 본인도 책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서 작가님들을 만날 때 손수건을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예, 그랬죠. 이제 여러 장을 이제 준비해놨고요. 여러 장, 네, 혹시 네. 이제 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게끔 또 나중에 또 미리 좀 많이 구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말 이게 책으로 만나는 인연이라는 게 너무 참 저희도 너무 감정이 벅차 오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저는 남자니까 눈물 잘 안 흘리는데 제 와이프는 이제 꼭 편집장 만나서 같이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 그렇죠. 세상 섬세한 분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남자고 상남자라서 그런 거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갑자기 이제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막 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은품으로 작가님들 만나 뵈면 이제 그냥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이럴 때 그냥 손수건이 있어서 좀 건네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비는 해놨는데 이게 또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꼭 챙겨서 꼭 잘 써먹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기억에 꼭 남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너무 웃겨서 이게 지금 근데 방해를 지금 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잘 못 죄송합니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잘 못 엄마 읽었고. 거의 아니 저는 약간 좀 제가 읽어볼까요? 물분에 바친 것처럼 어디죠? 제가 생각했거든요. 여기요.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제가 읽어도 감정 전달은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날 그렇게 살게 했어? 너무 연기 안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했는데요? 웬일로? 그러니까 사실 좀 민망해서 웃으면서 읽었지만은 네네. 굉장히 그 핵심 핵심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한 부분이고 이제 거의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읽으시다 보면 그 감정이 좀 잘 그렇게 고조되지 않을까. 그냥 좀 물성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표지들 이쁘다고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저희 디자이너님께 이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작가님 잘못 읽었죠 지금. 상란이와 스타일 저 맞습니다. 그 성대남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표지인데요. 표지가 있고 띠지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겉표지입니다. 진짜 표지는 이렇게 펼치면 이것도 너무 색깔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표지를 만든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이 와서 표지 너무 예쁜데 네네. 얘기하세요. 그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비슷한 시도를 다른 책에서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아예 전체를 이렇게 커버로 했던 경우는 좀 처음인데 그 아이디어를 준 거는 저희 책임 편집자였습니다. 우리 엄기수 책임 편집자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의 의도는 이제 이랬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자가 있고 이제 그녀가 있고 그녀의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한꺼풀 벗겼을 때
벗겼을 때 나오는 멘트가 어둠뿐이었던 삶이 비로소 색채를 입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빛의 어떤 그 보시면 그 표지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작가님의 그 과거와 또 그 빛을 향해 이제 나아간 아까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등불이 되어서 이제 그 사라지는 어떤 그런 삶을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고 이런 첫 시도였는데 너무 잘 나와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물성입니다. 그래서 되게 예뻐서 네 한번 소장 구경하세요. 가치로도 높은 책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뭐 오늘 네. 오신 분들은 뭐 거의 지금 뭐 주문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거고 네 맞아요. 네. 지금 세리나 작가님 아까 울 것 같으시다고 네. 하셨는데 저희 지금 선수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시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좀 그 뭐 출판사 서평을 쓰면서 네, 여러 감사합니다. 네. 여러 그 대목들을 꼽아 보지만 저는 책에 없는 오늘은 또 특별한 자리라 네 책에 없는 내용. 책에 그럼 어떤 없는 내용인 이야기. 거죠? 어디에 있었던 내용인 거죠? 작가님이 그 첫 번째 투고를 하셨을 때요. 네. 그 아까 그 2021년 10월 날짜도 있어요. 10월 27일에 투고를 하셨는데 거기 오늘 읽어드린 이 대목은 책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투고를 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그 첫 원고를 쓰셨고 그게 이렇게 책으로 완성되었구나. 헉 작가님 지금 헉 하셨는데 제가 그 책과 관련된 일부분만 작가님 대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첫 책을 그 투고해 주셨을 때 바로 인연이 되지를 못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한 게 네, 네. 이게 실리지 않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래 책에는 없는 내용인 거죠? 그 말씀이 아니고 예. 책에 그 전반적으로 담기는 내용이 압축적으로 메일에 메일에 이메일 그, 내용이라는 네, 거죠? 이메일을 주셨던 거예요. 초고 원고가 아니고. 굉장히 또 뜻깊은. 네, 그래서 내용이겠네요. 오늘은 네. 우리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가 태어난 날이라 네. 그 저와 작가님의 책구름과 작가님의 첫 인연이 되었던 그 메일에 나온 작가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도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네. 그냥 읽겠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폐허가 된 자리에서 앉아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아라는 것을. 이 책은 모든 것이 불행하다고 여겼던 한 인간이 고통이 아니게 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삶의 모든 관계들과 화해함으로써 차근히 변해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저의 진심과 마주하며 많이 울었고 원고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치유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원고가 이 순간에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책으로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투고에 이제 보내주셨던 작가님의 마음이 결국은 책에 다 담기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고 사실 네. 그 메일을 읽으면서도 그 어떤 진정성이랄까요? 네, 이제 네. 글을 쓰시는 어떤 그 마음이라던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명확했던 그런 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책구름 작가님들 보통 일반적으로 작가님들 저희와 인연을 맺게 되시면 작가님들끼리도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저희 책구름 내에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잘 뭐 형성이 되는 편인데 장혜진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좀 저도 제가 아직 뵙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건강 문제도 있으셨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궁금해요. 빨리 뵙고 싶고 너무 개인적으로도 작가님 제가 찾아뵙든 언제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작가님이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 1월 말에 두 번째 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세요. 네. 그래서 늘 저랑 최근에 주고받는 문자는 무리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좋은 자리 만들자, 얼른 뵙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늘 이제 최근에 자주 하고 있고. 예. 작가님 뭐 워낙 책구름 다른 작가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죠. 만나고 싶어 하시고, 네, 그래서 조만간 또 어떤 자리들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 이미 뭐 우리가 글 속에서 작가님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너무나 기다리지만 사실 글과 글로 이렇게 만나는 그 인연을 네. 참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또 다른 에피소드로 또 말씀을 드려보면 그 모두를 위한 성교육의 김항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가님한테 그 장혜진 작가님과 첫 인연을 맺었을 때 그 김항심 작가님의 책이 또 큰 힘을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김항심 작가님이 마침 그때 저희 책구름 출판사 방문하셨을 네. 때여가지고 작가님께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드렸기도 하고 그랬더니 작가님께서 언제든 연락하라 그래서 명함을 딱 꽂아가지고 네. 이렇게 주셨기도 네. 하고 그리고 뭐 저 책 나오자마자 사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작가님들 책구름 작가님들께서 맞아요. 늘 네. 힘을 주시고 안부 여쭤주시고 또 제일 먼저 또 구매해 주시고 그러시죠.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11시 49분인데 지금 딱 저희가 이제 어떤 예정했던 네. 시간까지 지금 온 것 같고요. 네. 네. 아유, 밤 늦은 시간인데 네.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또 준비한 거기도 한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뭐 혹시 뭐 더 드릴 말 있으면 마무리 돌아가면서 하시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작가님 저 팬으로서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 말씀 빨리 오늘 드리고 작가님 싶고 들으셨네요. 예. 우리 모두 하트. 네. 예, 하트. 트. 만드는 과정 이야기 재밌었고. 네,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희 작가님.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좀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네. 때마다 이야기 좀 서로 나누는 자리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예, 포근한 밤 되시고요. 네. 직접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모두들 행복하시기 바라요. 건강하시고 예. 아유 지금 뭐 미국에서 네. 박나경 작가님부터 해서 네.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네.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장혜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축하합니다. 우리 주무세요. 팬정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